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동덕여대의 시위 방식과 거의 비슷한 그런 또 사건이 서울여대에서 발생을 했네요. 서울여대하고 동덕여대에 사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그런 건으로 학생들이 시위 대열에 나섰고, 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아마 교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성추행과 관련된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 같네요. 그거나 그 성추행을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안은 제가 조사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관련 보도를 종합하게 되면은 대학 당국이 특정 교수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좀 경미한 그런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한 서울여대 재학생들이 이제 들고 일어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똑 마찬가지네요. 대학 50주년 기념관 앞에 페인트로 그냥 도배를 했네요. 그거를 이제 페인트 시위라고 하지 않고 레크 시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마 레크가 페인트류의 일종의 그런 아마 그런 칠하는 그런 재료인 모양이네요. 정도는 동덕여대에 비해서 조금 덜한 편이지만, 그 보도블록, 그 다음에 50주년 기념관을 올라가는 그런 계단 구석구석, 그리고 좌측면, 우측면, 유리, 이런 부분에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레크로 모든 구호를 그냥 도배를 하고 투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운동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항해 가지고 집단 행동을 벌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도 허용된 거고, 또 물론 합법적이어야 되지만 근로자들에게 허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위가 기물 파손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학 당국이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동덕여대 같은 경우는 20억에서 50억 정도의 그렇게 제거 비용이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보더라도 시위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허용돼야 되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심하게 온 벽면에다가 바닥에다가 창립자 동상에다가 그렇게 페인트를 그냥 덮어 씌워 놓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그 정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 기념관 주변에 학생들이 한 그 레크 시위, 일종의 페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온 벽면에다가 구호를 적은 걸 보면은, 야, 당신들 어떻게 이러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사회가 좀 엄격하게 되면은 요즘에 CCTV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레크 시위를 통해서 직접 행위 주체를 찾아내 가지고 민사, 형사 이런 책임을 물게 되면은 학생 개개인이 수천만 원, 수억 원 정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리 이름 젊은이라고 하지만 무슨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가 타인에게 폐해를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류건일 뉴데일리 신문의 고문이고 과거에 조선일보 주필을 계셨던 그 류건일 뉴데일리 주필이 뉴데일리 신문에다가 여러분들 장문의 글을 올렸네요. 동덕여대 집단 난동은 중대 범죄다. 가차없이 엄벌하고 퇴학시켜야 된다. 이런 제목의 글을 여러분들 올렸는데, 제목만 강한 게 아니고 내용도 상당히 강하네요. 집단 난동으로 표현했네요. 류건일 여러분들 고문이 상당히 나이가 드셨는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그분 글을 보게 되면
극단적인 페미니즘하고도 연결해가지고 그런 그 배경이 없으면은 이렇게 아주 과격한 집단 난동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네요. 예.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마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다. 상당히 지명도가 있는 한 원로 소설가가 서울의 한 여자 대학을 가가지고 이제 강연 중에 수업 중에 한 발언을 무슨 뭐 또 걸어가지고 화제가 조금 됐던 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과거사, 아마 그 당시에 위안부와 관련한 그런 원로 작가가 자기의 견해를 피력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뭐 역사 왜곡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게 대학이라는 것이 우리는 대학을 떠난 지가 오래됐고 또 대학생들을 직접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대학의 분위기라든지 현재 젠더 갈등이라든지 페미니즘 상황이라는 이런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을 보고 이렇게 충분히 교실 내에서 갑론을박할 수 있고 또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문제를 외부에 흘려가지고 딱 특정 상황을 잘라가지고 외부에 흘려가지고 특정인을 매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비지성적인 행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그 소위 대학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 문제 젠더 갈등 문제 특히 젊은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성별 사이의 어떤 갈등, 대결 이런 부분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서울여대 건 같은 경우도 특정 대학 교수가 이제 그걸 개입이 됐는데 아마 제자 성추행 관련된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그건 뭐 내세운 굉장히 강력한 구호가운데 하나가 학교가 당신 룸사롱이냐 이런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혐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개월 정도에 아마 처벌이 따랐으니까. 그러나 그게 이제 단순히 말실수인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상대방에게 예를 들면 무슨 위해를 가했다든지 그거는 외부인들이 지금 알기가 힘든 거죠. 더 추가로 조사를 하면. 그러니까 대학 당국이 여러분들 3개월을 징계를 줬다 이야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경미한 그런 처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항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집단 시위를 통해 가지고. 그러나 레크 시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회가 엄격하면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이번에 서울여대나 동덕여대에서 페인트를 가지고 학교를 도배를 해서 기물에게 파괴를 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은 개개인에 대한 민사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사회가 그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실종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무책임이란 것이 모두 다 만악의 여러분들 근원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한국 사회를 더 여러분들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옳은 일은 절대 아니죠. 명분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합니다.